그러니까. 그러지 싶네. 나는 지난달 거를 보고 있는 중이네. 잠깐만 둘이 이야기 나누고 계셔. 뭐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둘 다 지난달 거 지금 방금 깬 비주얼인데? 방금 깼지. 6시 이거 세이프 이거 한 거예요, 둘 다? 끝났지. 굿모닝 러브는. 그쵸. 아, 끝난 지 그래갖고. 오래되었습니다. 아, 응, 맞다. 응,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접속한 거겠구나. 응. 아니 왜 윤지는 아침에 깨어난 듯한 느낌 아닌데. 아, 조금 전에 일어나긴 했는데, 예. 음. 열심히 했던 새벽 정진 잠깐 쉬고 있습니다. 수면 문제로.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만.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똑같아. 이제 방학 그래도 학교 끝나가지고, 아, 논문 본격적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포문을 열은 김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오프 더 레코드로 공유한 다사다난한 한 달이었고, 저는 6월 달은 학기 마무리하고 논문 쓰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논문을 원래 지난 꿈 사랑방 찍을 때 지난달에 이제 며칠 후면 다음 주쯤 끝날 거라고 했던 그 새 챕터를 아직도 못 끝내서 이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게 참 지금도 안 되고, 하여튼 일 양을 가늠하는 것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욕심을 조절하는 거, 이거가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잘 안 될까? 아니면 근데 나름 조금씩 방법을 바꿔서 나를 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 지난주에는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메일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4-5시간 작업한 다음 날은 막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진을 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그러면 이제 다음날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갈 때 이제 알아차리고 나를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아직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 그러고 있고, 그리고 요 몇 주는 어쨌거나 집에서 작업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남편도 이제 시댁에 많이 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름이 오면은 이제 제가 집에서 맡고, 그래서 여름이랑 지난달에 했던 얘기, 여름이랑 좀 놀아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름이랑 어쨌거나 집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여름이가 오면은 그냥 뭔가 공부도 조금씩 봐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다가, 그냥 약간 루틴이 조금 확립이 됐달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얘도 좀 놀고 씻고, 나는 또 곧잠에 좀 마무리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공부도 조금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좀 편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집이 서울 한복판이다 보니까 조금만 나가면은 이제 데이트 코스니까 같이 이렇게 사부작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막 대단한 데 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 달에. 그래도 여름이가 자기는 엄마랑 데이트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 반의 다른 엄마들, 그러니까 한국에 의외로 애들이 부모한테 존댓말하는 가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 반 애들은 존댓말을 많이 하나 봐. 그래가지고 나보고 나도 존댓말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존댓말 안 해도 된다고.
그래 뭐 나도 좋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좋다고 먹거든요. 하고 좀 있으면 이제 7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방학이니까 이제 방학 때 또 일상을 같이 하면서 또 논문 쓰고 여전히 비슷한 루틴들을 이제 챙겨 가야 될 테니까 그걸 위해서 나름 괜찮은 포석을 좀 깔아놓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영장을 또 다니려고 다시 시동을 걸고 있어요. 보니까 근처에 무슨 구청에서 하는 스포츠 센터 이런 게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꽤 커가지고 공장 같아. 무슨 샤워실이 샤워대가 막 쫙 목욕탕만큼 있고 목욕탕 크기가 모두 다 샤워실인 거예요. 웬만한 그 대중 목욕탕 크기에 거기에 탕도 있고 나름 사우나도 있어. 그리고 또 중구는 그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첫날에 수영하러 갔는데 할머니가 딱 나를 딱 잡더니만 우리 여기 지금 접영한다고. 그러니까 이 다 똘마니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맞춰가지고 접영해야 돼. 난 접영을 못 하거든. 근데 계속 막 하다가 저 옆 레인으로 갈게요. 근데 그러니까 그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왜 할머니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외국 사람인 줄 알았네.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전혀 스스럼 없이 이렇게 그리고 막 탕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은 젊은 여자들 이렇게 샤워하고 있으면은 많이 쳐다보시고 이런 것도 너무 웃겨. 아무튼 그런 나는 그러니까 완전 공장 같은 샤워실이 있는 그래서 나 진짜 오랜만에 여자의 나체를 그냥 연령별로 실컷 나도 가서 막 화장하고 가고 막 사람마다 화장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막 그런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난 지금 1일 코스로 2번 갔는데 다음 달에는 이게 끊었어. 근데 아침 수영은 엄청 빨리 마감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 취소한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자리 그냥 들어간다. 그래서 천천히 또 다시 운동은 그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도 강의하는 거가 원래는 지난 2월 달에 임용 지원할 때 무슨 스마트 시티 어쩌고 그런 강의를 맡는 그런 거였는데 그 강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건 개설 예정에 없는 강의였던 거야. 아무튼 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거나 그 3학년 지금 지난 학기 2학년 설계 하다가 이제 3학년 설계 하기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고 또 어디서 또 요즘 또 임용 그런 공고 나와서 그런 거 지원 하나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면접 보고 면접 처음 보네. 한국에서. 요일이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는 거고 그런데 그냥 왠지 그냥 여러 학교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옛날에 프랑스에서 취직할 때 학교 끝나면서 취직한 회사에 10년을 다녔거든요. 그러고 끝났는데 그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 여기저기 경험해볼 걸.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는 진짜 좀 여기저기 경험을 해봐야지 그런 마인드로 하는데 이제 논문이 사실은 우선순위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논문 때문에 너무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는 것도 별로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보면서 그래도 지도 교수님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이번 주에 3월 말에 소식 전한 이후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잘 지내냐 늦어도 괜찮으니까 소식을 달라 이런 식으로 메일을 주신 거야. 나 그래서 너무 아니 우리 지도 교수님 뭐 달라졌어 왜 이렇게 따뜻한 메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좀 있으면 한 월요일쯤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이유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쓰면서 또 전략이 다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4월 달에 후다닥 써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첫 번째 버전을 보내고 그래야지 된다 했는데 또 내가 또 그게
내 욕심이 저기 안 되니까 또 계속 늘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최종 버전에 가까운 퀄리티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늦어지는 거야. 근데 뭐 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AI가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AI랑 정말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빨리 정리되는 교수자는 박사 지도 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박사 정도 되면은 자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연구를 자기 공부를 끌고 갈 수 있거든. 근데 이제 학사 이런 데들은 아직 그거를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교수님도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이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가 다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 고쳐야지 직성이 풀리는 우리 교수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것도 좀 이제 좀 내려놓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내려놓고,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가 자기가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막 한 땀 한 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조언자고, 박사는 학생이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지도했던 애들하고 나하고 나이 차도 너무 많이 나고, 분야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교수님도 옛날에는 자기 전공 분야랑 되게 가까운 어린 애들을 지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되게 좀 버라이어티 하니까 교수님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좀 조심스럽게 던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답을 보냈더니만, 안심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월요일 날 원고 보내면 보겠다고 그렇게 또 답이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자. 저는 어쨌거나 저번 달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걸 보내면은 논문의 한 반 정도를 쓴 건데, 나머지 반은 난 진짜 이 세 챕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이 나머지도 봐야 심사위원 컨택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아니고 그냥 지금 상태로 마무리하면은 디펜스 할 정도의 그 퀄리티는 나오니까 그냥 컨택하기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 부담 자체도 사실은 이제 슬금슬금 내려놓고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 절대로, 아니면 나도 내 욕심 때문에 뭔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근데 난 8년 차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것까지 막 리스크를 지면서 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뭐 마무리하는 거고, 8년 차 등록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교수님이 보기에, 그러면은 8년 차로 넘어가서 뭐 한 1, 2월쯤에 디펜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7월 달은 이제 방학이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잘 지내봐야죠. 그래도 뭐랄까, 이 집에서 지내는 거, 이 동네에서 지내는 거, 이런 거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서울의 여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서울의 여름에 봅시다. 라입시다. 저는 또 정신없는 6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계속 맨날 정신이 없지? 좀 아예 반년을 좀 돌아보는데, 처음에는 5월, 6월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속상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네, 뭔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나 보다 이러고, 안 가던 아르바이트를 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줄고, 그리고 5월, 6월은 학교나 막 이런 행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집 남성들이 죄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생일이 있기 때문에 콜린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파트리, 그다음에 저희 시아버지까지 6월 한 15일로 딱 이게
생일 잔치가 끝나거든요. 근데 콜린이 생일 파티를 거의 한 2번을 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콜린의 생일 파티가 마무리가 됐어요. 학교 애들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올해는 다 초대는 안 하고 친한 애들만 좀 모아가지고 한 3명만 초대해서 집에서 밥 먹고 수영하고 그러고 놀자.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돼서 집에서 풍선 풀고 요리하고 뭐 케이크 만들고 이게 해년마다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내 시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 시간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계획은 뭐 온전하게 내 시간이 주어졌을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욕심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5월, 6월은 저 혼자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아까 희원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그렇게 달리고 나면 되게 지쳐요. 그 다음날 바로 또 지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몰아세웠던 건 아닌가. 근데 좀 5월, 6월은 사실 그걸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막 이러면서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책도 조금 덜 읽었던 것 같고 꿈은 아직도 마무리를 못했고 글 쓰는 거는 시작은 했으나 마무리를 아직도 못했고 덩달아 6월에 성당을 좀 자주 못 갔고 그러니까 6월에 주말을 거의 콜린에게 헌납했어요. 이게 그 야구를 하다 보니까 야구 경기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혼자 가면 안 되나? 야구 주말마다 야구 경기가 가고 막 그래서 6월은 제 시간이 아닌 콜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멀리 보려고 해요. 이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인가 보다 좀 받아들이고 그 6월은 콜린하고 이렇게 더 보내라는 시간인가 보다 라고 머리는 생각하지만 가슴은 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꼬머니랑 되게 오랜만에 아침을 되게 뿌듯하게 다 맞이했죠. 그게 그 불교대학 새벽 정진을 좀 참여하게 되면서 기적 같은 그게 운명이지 않았나. 되게 3주 꽉꽉 채워가지고 아침 정진도 하고 언니랑 또 만나고 지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주를 쉬었거든요. 잠이 계속 모자라가지고. 근데 확실히 피곤해도 아침을 챙기는 날은 뭐가 다르고 안 피곤해도 아침을 안 챙기면 확실히 하루나 아니면 쌓여가는 게 약간 먼지처럼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새벽을 꼭 챙겨야 되겠다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어제 이제 올해를 여름 전에 마무리하는 부부 상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약간 수다 떨러 가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부부 상담이 한 최근 3, 4개월 정도는 거의 뭐 수다 떨러 가는 느낌으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물론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거든요. 그 급한 이슈가 있느냐 뭐 말하고 싶은 테마가 있느냐 뭐 이러는데 별로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애가 5명이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다 콜린 다니는 학교를 나왔고 콜린 다니는 학교에 또 그 아이를 보내고 있어서 다른 학년으로 자꾸 이제 그 다음 상급학교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선생님들 이야기하고 약간 그 수다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제도 이런저런 뭐 여름 계획하고 외동아들 키우는 거 막 고충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기분으로 상담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여름 전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상담을 좀 쉬니까 근데 느낌상 우리가 좀 상담을 안 가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왜냐면 선생님이 여름 갔다 와서 연락을 해. 근데 언제든지 뭐 문제 생기면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그 멘트가 너네 진짜 잘해왔고 이렇게 되게
그 행복한 기운이 넘치는 부부는 드물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면서 콜린은 정말 복 받은 거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니까 잊지 말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마무리하는 느낌식으로 멘트를 해주셔서 저도 근데 약간 마음속으로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뭐 분기별로 한 번 간다든지 그냥 점검 겸 뭐 수다 겸 그 반기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면 어떨까 하고 선생님한테 한 5월 4월쯤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 말이 여름 전까지 일단은 보고 여름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랬는데 아마 안 가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슥 스치면서 오늘은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래도 1년 반 이상을 다녔으니까 그때 전하고 비교하면 참 많이 우리가 컸네 이런 생각이 네, 뭔가 챕터가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계속 다니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인터뷰는 갔다가 미끄러지니까 근데 저도 마음이 막 그렇게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은 잘 못 만나서 기회가 있지 않겠어? 뭐 이러고 네, 마음을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유연하게 그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없어진 것 같지만 마음은 그래도 네, 분주하지만 그래도 조금 틈이 생겼다가 저의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끝. 여름 계획에 대해서는 여름 놀아야죠. 이제 너무 좋다. 방학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콜린이 학교를 안 가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아침에 도시락 안 싸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콜린이 그럼 교육 집에 있다는 소리잖아 이러면서 뭐 이러는데 그냥 일단은 내일부터 2주간은 콜린이랑 뭐 집 앞에 호수에 수영하러 가고 위에 수영하러 가고 뭐 둘이 좀 잘 시간을 맞추면 내 시간도 내 시간도 사서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놀고 책 보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2주 후에는 시아버지랑 같이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가거든요. 우리 가족끼리. 일주일간 갔다 오는데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남쪽으로 가는데 거기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자리가 되는 대로 아마 한국으로 가게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아마 엄마랑 언니네랑 제주도로 여행을 갈 것 같고 그리고 언니네 군산에서 좀 오래 있다가 파트릭이 이제 합류할 때쯤에 다시 올라와서 좀 놀다가 파트릭과 저랑 콜린만 3명이서 또 제주도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피가 철철 흘리게 좀 쓰고 올 것 같긴 하지만 또 이게 주어졌을 때 쓰자. 그래서 여름이 8월까지 거의 빠듯해요. 놀자판 8월까지 놀자판입니다. 그리고 9월에도 사실 돌아오면 언니랑 남동생이랑 형부가 또 9월 말쯤에 오기 때문에 또 놀자판이 이어지지 않을까. 10월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는 베니스로 또 놀자판인데 진짜 아찔하네. 돈은 누가 벌지? 그러고 있어요. 다 놀자판. 그 이야기했어요, 언니. 저 3월 말에 베를린 간다고? 이야기. 희원언니는 모르시나 보다. 그 베를린 하프 마라톤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하프 마라톤은 사실 추첨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하프 마라톤도 거의 그 추첨제로 돌려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너무 참가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베를린 하프 마라톤도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돼가지고 파트리가 신청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정도 자리를 뽑아야 되는데 10만 명이 몰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돼가지고 3월 말에는 아마 베를린 갈 것 같고 이번 주부터 리스본도 이제 추첨제로 돌린 거예요. 리스본은 신청 게시한 날 서버 바로 다운돼가지고 걔네도 이제 그냥 추첨제로 돌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점점 추첨제로 돌리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히 파리 갔다 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리스본까지 만약에 된다면 이제 뭐 내년 봄까지는 거의 놀자. 일은 언제 하지? 그렇습니다. 리스본은 언제? 리스본은 3월 초예요. 3월 초에 뛰고 3월 말에 뛰고 3월 초, 베를린은 3월 말이 3월 되고 말. 예. 그 정도는 예, 하프는 한 3, 4주간 간격이면 뛸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네. 내년 일정까지 꽉꽉 채워서 예, 파트릭은 우리 내년에 그래서 여름에는 어디 뛰어? 또 이러고 있고. 놀 계획이 아주 그냥 내년 예. 쭉 뭐 근데 마라톤 뛰는 거야 사실은 막 음. 노는 거라고 보긴 힘들잖아. 그거는 간 김에 보는 그때 거지. 간 김에 이제 저희는 뛰고 여행하고 그러고 이제 약간 그런 일정으로 집밥에 해서 관심이 많은 거지 뭐. 일단 뛰고 나서 놀면 너무 재밌거든요. 일단 할 일은 하나 했다. 그치 수행해놓고. 그렇군요. 놀 계획이 이빠이. 네. 저는 보니까 뭐 지난달 거 보니까 한국 갈 일이 금세라 그랬는데 진짜 금세 이제 곧 가야 되는 상황이고 6월달은 이제 막바지 꽃 마무리 하느라고 저는 시간이 그랬네요. 빨리 끝나고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디 가시고 뭐 이러는 바람에 꼼부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다 끝나고 어제 편집 다 끝내가지고 이학제로 다 유튜브 다 올리고 하고 나니까 이제 끝났구나. 어제 비로소 끝났구나. 마지막에 오늘 꿈사랑방만 마무리 편집해서 올리면 여정들이 다 끝나고 고생했다. 나 혼자 이제서 뭐 고생이라기 하기에는 그렇고 사람은 얼마 없지만 되게 탄탄하게 좀 채워지는 듯한 느낌? 책 읽기도 이제 2년 넘어가고 하니까 같이 하는 분들의 성향도 알게 되고 한국 책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맛있는 거 막 앞에 놓고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막 서둘러 가지고 막 체할 듯이 막 이렇게 섭취했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감상하면서 이렇게 집어드는 정도? 근데 일단은 눈에 볼 수 없는 책들을 이렇게 챙겨봐야 되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여름에 가면 이렇게 놓아놓고 이렇게 훑어보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생겨서 그건 한국 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6월 달에는 못한 게 있다면 수영을 거의 못했어요. 수영을 못하는 거 대신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뛰는 거는 계속 뛰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계속 못하고 있네요. 계속 앉아서 하는 일들을 하고 5월 달에 연이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일들을 계속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는 일들. 전시도 보고 그리고 특히 반려인이랑 패스를 끄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짬이 딱 생기면 가서 딱 한 칸만 보고 오고 그렇게 하니까 또 재미나더라고요. 가기 전에 조금 넉넉한 2주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전시 볼 것 좀 보면서 정리 좀 하고 7월, 8월은 가족들 그래서 아빠 옆에 좀 있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그 다음에는 바다 수영도 처음 한번 해볼 생각으로 수영복도 챙겨 가려고 하고 바다 수영은 안 한 지 정말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바닷가는 산책하는 코스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집 앞이라서 바다 수영도 좀 하고 또 여름에는 자나리모님 계시는 거제를 갈 생각이기 때문에 거제 가서 바다 수영도 좀 해보고 아무잡잡하게 좀 태우지 않을까. 또민도 봐야 되고 마음 같아서는 그 윤지가 알고 있는 생강님 계시는 곳을 같이 가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일정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민하고도 남산 산책로를 걸으면서 또 맛있는 족발도 좀 먹으면서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시간을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욕심 안 내고 또 갔다 오고 나면 9월에 난데없이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또미님하고 오드리님하고 이태리 여행을 2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초대를 또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를 갑니다. 2주를 오스트리아하고 체코 일정으로 같이 여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놀 것 같네요. 또민한테 미안.
또미는 이제 아, 세간에서 여행하고. 그러면 8월, 9월 거의 뭐 9월까지. 그래서 좀 걱정해요. 9월 꼼도 지난번에도 이태리 가서 아침에 굿모닝 럽 새벽에 걔네들 자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일어나서 구석에서 화장실에서 막 하고 그랬었거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랑 오신다고요? 오드리님이랑 네. 다나리모님. 아, 난 또민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갔나? 아, 이태리- 또미를 그랬어? 네, 어. 이태리를 또민하고 갔다 아, 왔더라고요. 그랬어. 그러셨나? 이런. 다나리모님이랑 아. 오드리님. 오프라인 친모임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얼굴 그때 클럽 통해서 얼굴은 봤으니까 네. 윤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가가지고 또 얼굴 한번 또 보면서. 네. 음. 석주 이모님도 뵙겠다. 그렇습니다. 내년 시작하는 것도 9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바꾸겠다. 이제 꿈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거니 하고 두고 있고 나머지 것들을 좀 재미나게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옥닥거리지 않고 천천히 해보려고요. 온라인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재미나게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할 수 있을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끝. 비엔나 언제 오신다고요? 그래서 9월 12일 도착. 비행기표 비엔나- 다 샀어. 언니는 그럼 10일 날 맞춰서 나는 10일 날 맞춰서 이제 가야 되는데 나는 비행기표는 아직 안 샀고 그 두 분은 비행기표를 이미 다 며칠 전에 사고 통보를 하더니 좋다. 우리는 비행기표 다 샀다. 갈 거냐 말 거냐. 그 주에 법륜 스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언니 그때 법률스님 뵙고 바로 출발. 저는 날짜를 봤는데 또빈 언니 그 법륜 스님이 유럽으로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법문을 들려주시기로 하셨는데 뭐 오스트리아는 조금에서 안 오시고 파리는 이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가시는데 9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래서 파트릭한테 슬쩍 나 갔다 와도 되지 갔다 와도 되지 하고 슬쩍 여쭤봤대. 떠봤는데 여쭤봤어요.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날 자기가 오프라 하셔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일단 파리 오와. 그래서 1박 2일은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우나 언니한테도 이야기해놨거든요. 언니 가자. 언니 가요. 하고 그랬더니 언니가 그날 근데 손님이 뭐 계신데요. 그래서 손님이 좀 일찍 가시면 어떻게든 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날 아무튼 꼬마니랑 이야기하고 제가 우나 언니한테도 보내놨거든요. 근데 알 텐데 경전대학을 하시니까 분명히 하니까 법륜스님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아마 우나 언니도 솔깃한 것 같긴 했었어요. 이게 찐 소식 들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 네. 지난달에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 가족들 왔잖아. 가족들 오고 나서는 가시고 나서 뭐 어떻게 됐는지 가신 지 좀 됐을 건데 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따로 한번 한국 가기 전에 톡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 옆에서 또 살랑살랑 여름이 이제 그래. 방송 댄스 방과 후 수업을 오늘 참관 수업 날이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오늘 아빠가 가기로 했어. 간다 그랬어. 잘 갔다 오라고. 잘 갔다. 이렇게 하시길래 인사였구나. 나는 뭔가 뭐 하려고 하나 해서 아니, 알았다 같이 모르는 왔어. 줄 알았어. 그렇네요. 이렇게 꼼사랑빵 또 마무리하고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다. 이제 가서 볼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보고 올 싶다. 여름에. 우리 언니랑 희원 언니랑 엄마야 엄마를 피해서 아니 거기 옆에서 진짜 장난치니까 범이라고 갑자기 이거를 그저 엄마를 한시도 엄마를 저의 마음은 언니들 보고 싶습니다. 이건 맞춰 봅시다. 또 열심히 수험생 같이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네. 너 따로따로 나? 그녀 아니야?
고민. 뭐 수험생 같지 하진 않아요. 하루에 4-5시간이면 뭐 수험생은 아니죠. 여름에 하루에 4-5시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피로해.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서울은 난리 나던데, 장마. 아, 7, 8월에 일본에 지진하고 관련해가지고 한반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더라고. 조심히 다녀옵시다. 1, 2, 3! 콜린이 옆으로 있는데 이리 와. 아, 정말? 다시. 아이고, 응. 아이고. 거미도. 응. 아, 1, 2, 3! 곧 만나요, 언니. 곧 만납시다. 잘 지내고 가요. 봅시다. 네. 안녕. 안녕.